잘 들어보시오. 솔직히 우리가 여기서 다 죽을 필요는 없지 않겠소? 그렇지. 그래, 맞아. 그렇소. 이 중에 딱 한 사람만, 그 한 사람만 희생하면 나머지 모두가 살 수 있지 않겠소? 눈발이 휘날리는 계곡 아래 한 주막이 있었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맘마, 내일 장날 전에 도착하려면 슬슬 출발해야겠는디. 아우, 잘 먹었다. 주모, 여기 얼만가? 5푼이요. 그런데 이보시오, 손님. 지금 홀로 이 계곡을 지나려 하시는 거요? 응, 그런디. 왜 그러는가? 어머나 세상에, 손님. 혹시 이곳이 처음이요? 나 보부상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곳 저곳을 떠도는데 이곳은 이번이 처음이네 그려. 왜? 무슨 일 있는가? 손님, 이곳이 얼마 전부터 왜 호안골이라 불리는지 모르시오? 냥냥. 호안골? 그게 무슨 소린가, 주모? 원래 이곳이 이렇지 않았는데 벌써 저 계곡에 홀로 들어간 너댓 명은 돌아오질 못하고 있구만요. 그 이유가 얼마 전부턴가 여기 살던 호랑이가 홀로 다니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해서라는 소문이 있네요. 근데 그게 커다란 호랑이가 정말 물어간 걸 봤다는 사람도 있다는 걸 보면 정말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어이구. 그나마 다행인 건 사람들이 여러 명 모여 있으면 그놈이 노리지 않아 무사히 지날 수 있습니다요. 야옹. 그렇지. 그래서 이 주막에서 이렇게 사람이 적당히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 함께 가는 것일세. 세상에, 그럴 수가. 이거 눈발도 점점 거세지는 것이. 얼른 사람들이 모여야 할 텐데. 옛날 얼마 전부터 호안골로 불리는 한 계곡이 있었다. 말 그대로 호랑이가 나타나 홀로 이곳을 지나는 사람을 물어간다 하여 호안골로 불리게 된 것이었다. 그전에도 호랑이는 살고 있었지만 사람을 습격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 사람들은 다들 의아해하면서도 잔뜩 겁을 먹고 있었다. 그렇다 보니 호안골 앞에 있는 이 주막집은 자연스레 계곡을 넘어가기 위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다. 그렇게 이 주막엔 신만이부터 사냥꾼까지 여러 사람이 모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기 한 소년. 그동안 나무를 팔아 어머니 약살돈을 겨우 모았구나. 이제 이 계곡만 넘어가면 건너편 마을에서 약을 구할 수 있겠어.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셔요. 냥냥. 아픈 어머니를 힘들게 모시며 사는 이 효자 소년까지 포함해 계곡을 넘기 위한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제법 모인 것 같으니 출발들 하시죠잉. 그럽시다. 그런데 이거 해지기 전에 넘어갈 수 있겠소? 지금 눈도 제법 내리는데 그냥 내일 출발하면 안 되겠소? 이 정도면 해지기 전에 넘어가지 못해 자칫 위험해질 수도 있어. 내가 이곳 토백이요, 토백이. 안 돼요. 내일 장날인데 그때까지 못 가면 내가 손해가 막심해 보여. 어서 출발들 하십시다. 내가 여기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요? 이거 잘하는 짓인지 모르겠네. 나무 아미타불. 그렇게 주막에 모인 사람들은 호안골을 넘기 위해 걷기 시작했다. 그런데 계곡 절반 정도에 다다랐을까. 추워. 이거 눈이 넘어와서 앞이 안 보일 정도인데 어떻게 하지? 냥냥. 역시나 눈발이 제법 굵어지는데 점점 다른 사람들도 걷기 힘들어지기 시작했다. 이거 우리 이러다가 호랑이 밥이 되기 전에 다들 눈에 묻혀 얼어 죽겠어. 그러니까
내가 기다렸다가 내일 오자니까. 나무 아미타불. 그때 사냥꾼과 신만이 하나가 나서서 한마디 한다. 조금만 더 갑시다. 이 근처에 여기 신만이 분들과 내 동료들이 쉼터로 만들어 놓은 조그마한 산장이 하나 있어. 맞소. 거기까지만 가면 눈을 좀 피할 수 있을 것이요. 에이, 이게 뭔 고생이람. 나무 아미타불. 저기다. 아이고, 살았다. 살았어. 아이고, 살았네 그려. 아이고만 다행이구먼. 역시나 얼마 가지 않은 그곳엔 산장이 하나 있었고 사람들은 다행히 그곳에 들어가 눈을 피할 수 있었다. 가운데에 불을 피워 몸을 녹이는 사람들, 보부사, 소금장수, 선비, 탁발승, 아나, 사냥꾼, 신만이, 그리고 소년. 이 작은 곳에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렇게 금세 바깥은 해가 지고 어둠이 싹 깔렸다. 아, 큰일이네 큰일이야. 우리 날이 밝는 대로 바로 출발하는 거요. 알겠죠? 이거 손해가 막심하겠구만. 알겠소 알겠어. 그런데 그때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산 전체를 울리듯이 울려 퍼졌다. 그러더니 그 소리가 산장 주변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었다. 그렇다. 호랑이가 나타나 산장 주변을 서성거리며 걷기 시작한 것이었다. 뭐야? 잠시만. 내가 밖을 잠깐 보리다. 세상에. 호랑이네, 호랑이. 어이구, 이를 어쩐다. 이보시오, 사냥꾼. 당신이 저 호랑이를 사냥하면 어떻겠소?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사냥꾼이라지만 더 큰 호랑이를 어찌 활도 없이 잡는단 말이오. 제 활은 고장나서 내 활을 새로 구입하러 가는 길이었단 말이오. 냥냥. 애써 자신의 멀쩡한 활을 감추는 사냥꾼. 그래도 어떻게 좀 해보시오. 내가 저걸 어떻게 무슨 수로 잡는단 말이오. 저기, 저러다가도 우리가 모여있으니 물러가지 않겠소. 하지만 그건 헛된 바람이었다.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호랑이는 자리를 뜨지 않고 더욱더 험상궂은 소리만 내며 지키고 앉아 있었다. 에이, 뭐 모여서 가면 괜찮다더니만 저렇게 밖을 지키고 서 있으면 무슨 소용이요. 우리 꼼짝없이 다 죽게 생겼으니 이걸 어쩌면 좋단 말이오. 나무 아미타불. 저기 이보시오들, 잘 들어보시오. 솔직히 우리가 여기서 다 죽을 필요는 없지 않겠소. 그렇지. 그래, 맞아. 그렇소. 이 중에 딱 한 사람만, 그 한 사람만 희생하면 나머지 모두가 살 수 있지 않겠소. 냥냥. 그러면서 사람들의 눈빛은 순식간에 한 곳으로 모였는데 그 눈빛은 모두 소년을 향해 있었다. 안 돼요. 전 지금 병든 어머니가 제가 약을 사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안 됩니다. 안 돼요. 냥냥. 하지만 이미 눈에 뒤집힌 어른들. 제발 살려주세요, 아저씨. 스님이 좀 말려주세요. 저 진짜 살아서 가야 돼요. 안 그러면 병든 어머니까지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산장문이 열리고 소녀는 매몰차게 던져졌다. 그리고 자신에게 다가온 호랑이와 눈을 마주친 소녀. 엄마, 미안해요. 저 먼저 가요. 호랑이의 우렁찬 외침소리에 그대로 혼절해버린 소녀. 아무리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지만 그 누가 이걸 마주하고 정신을 차릴 수 있단 말인가. 한참 뒤 정신을 차린 소녀. 이곳은 천당인가? 지옥인가? 하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은 어느 동굴 속에서 호랑이의 품에 따뜻하게 안겨 있었다. 그리고 호랑이 옆엔 또 다른 호랑이가 하나 있었는데 몹시
아파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더니 암컷으로 보이는 삐쩍 마른 호랑이가 소년에게 다가와 입을 크게 벌렸다. 자신을 잡아먹으려 다가오는 줄 알고 깜짝 놀란 소년. 그런데 벌린 입 안쪽에서 무언가가 걸려있는 게 보였다. 저게 뭐지? 저걸 빼달라는 말인가? 소년은 팔을 뻗어 암컷의 목구멍 속에 박혀있는 뼈를 꺼냈는데 커다란 멧돼지의 송곳니였다. 그제서야 암컷은 힘껏 소리내어 울며 수컷이 잡아온 사슴을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옆에 누워있는 사람들의 시체. 시체다. 그런데 이 시신들 몸에 호랑이에게 당한 것 같은 상처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이빨 자국은커녕 발톱 자국도 보이지 않는구나. 사람들은 하나같이 물리거나 물어뜯긴 자국은 보이지 않고 다만 모두 놀란 얼굴로 죽어있었다. 설마 그렇구나. 이 호랑이는 이 암컷을 치료해주라 부탁하려 사람들을 데려온 것이었구나. 하지만 모두들 호랑이를 보고 매우 놀라 모두 다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었던 것이었다. 너희들 사람을 잡아먹기 위해 데려온 게 아니었구나. 냥냥. 그래, 그전부터 너희는 이곳에 살았지만 그동안 사람들을 해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 그런데 그때 시체인 줄 알았던 한 소녀가 정신을 차리고 있었다. 이보시오, 괜찮아요? 여긴 어디? 호랑이다. 사람 살려. 아가씨, 진정하세요. 이 호랑이들은 아마도 사람을 해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녀의 사연도 들어보니 소녀는 계곡 건너편에 사는 고대감집 딸인데 어젯밤 달이 너무 아름다워 몰래 혼자 나와 뒤뜰에 산책하던 중 호랑이에게 물려왔다고 했다. 그러는 중에 기절은 했지만 다행히 심장이 튼튼했는지 목숨은 잃지 않은 것이었다. 호랑이는 고마운 듯 소년의 얼굴에 볼을 비벼댔다. 소년과 소녀는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무덤을 만들어준 뒤 호랑이의 등에 올랐다. 호랑이는 단숨에 뛰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눈 덮인 계곡을 지나면서 소녀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런데 세상에, 잠시만. 이곳은 아까 산장이 있던 곳인데. 산장은 산사태가 나서 완전히 파묻혀 있었고 그 안에 있었던 모두는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다. 네가 아니었다면 나 역시 저 안에 파묻혀 있었겠구나. 위기가 복이 돼버린 소년이었다. 아씨가 돌아왔습니다요. 아니, 목숨을 잃은 줄로만 알았던 내 딸이 살아 돌아왔단 말이냐. 아이고 아가, 네가 호랑이에게 물려간 걸 본 사람도 있다던데 어디 다친 곳은 없느냐? 냥냥. 딸에게 사정을 전해 들은 고대감은 소년에게 연거푸 감사했다. 그리 된 것이로구나. 너의 기계가 대단하니 훗날 크게 되겠구나. 게다가 어찌 되었든 넌 내 딸과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으니 조만간 내 사위가 되어야겠구나. 얼굴을 붉히는 두 소년과 소녀. 그 뒤로도 호랑이는 하루가 멀다 하고 사냥감을 소년의 마당에 두고 갔는데 그걸 팔아 부자가 되었으면 물론이요 어머니의 병까지 모두 고칠 수 있었다. 그리고 소녀와 혼인은 과거에도 급제해 판서까지 올랐다고 한다. 구독자 여러분, 남의 불행으로 자신이 행복하고 산다면 행복이 화가 되어 돌아오는 법입니다.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며 더불어 함께 복을 받는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설의 곤양의 행복을 빌어주며 구독, 좋아요,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고 여기 호랑이가 큰 복을 가져다 줄 것이니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감사합니다.